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있어서 그리고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단언컨대 공수처장 오동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권의 압박 때문이었을까요? 언제부턴가 태도가 급격하게 돌변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뭔가 사주를 받았나? 아니면 뭔가 착 잡힌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변해 국민들을 당황케 했죠. 그리고 그의 광폭 행보는 시작이 됐습니다. 반헌법적인 수사권도 없는 주제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지를 않나, 1급 군사기밀 지역에 그 가짜 영장을 들고 무단 침투를 하지를 않나, 관할 법원이 아닌 좌익 판사가 득실되는 서부지법으로 불법 영장을 청구해 기어코 불법 승인을 받아내지를 않나, 도저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재명 제외 단 한 명만 천벌을 내릴 수 있다면 저는 오동훈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자가 지은 죄는 역사에 새겨질 만한 엄청난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자의 기행이, 이자의 광폭 행보가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소식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었어요. 이 나쁜 새끼들 불법 체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고.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통령을 더 이상 구치소에 구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속셈인데요. 여기 타이틀 보시죠. 오동훈 공수처장 이 새끼 구속영장도 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어요. 이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오동훈 이자는 대체 민주당 저 좌익 세력들과 뭐 어떤 뭔가가 있기에 이렇게 난장을 까는 것일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일.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더만 이 새끼 입을 닫고 묵묵부답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들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겠다라 하고선 하는 말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를 한다면서 이것이 맞다라 얘기를 합니다. 감히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지금 꺼내고 있어요. 원래 담당 법원인 중앙지법의 영장 청구를 그때는 통상적으로 안 해놓고선 지금 와서야 체포영장 청구한 곳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극악의 내로남불을 지금 시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공수처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오동훈의 뜻이기도 합니다. 최종 승인은 어차피 오동훈의 권한이니까요. 너무도 화가 납니다. 지들 입맛대로 관례던 법이던 뭐던 이리 끼웠다가 저리 끼웠다가 슈바주 용천 지랄들을 진짜 대통령을 이 기회에 아예 끌어내리려고 앞장서서 행동대장질을 오동훈이 하고 있어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이번 체포가 불법 체포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애초에 공수처에 가신 이유가 시민이 다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경호처가 고생하는 것들을 보고 본인이 희생을 한 거거든요. 공수처로 감으로 해서. 공수처 입장에선 대통령의 입에서 아무 얘기가 나오지를 않으니 48시간 안에 본인들이 계획한 무언가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와버린 겁니다. 아마도 48시간 체포영장 효력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오는 17일 오후나 18일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하게 된다면 다음 달 3일쯤 구속기소가 될 것 같다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오동훈의 손끝에서 결정이 됩니다. 너무너무 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들어오는 속보들도 여러분께 마저 전달을 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적합한지 부당한지 판결을 내리는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 32 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소준섭 판사라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는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젊다라는 것밖에는 정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예요. 서울중앙지법 이 판결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은요, 상황이 법원들끼리의 전쟁으로 바뀌어요. 같은 사법부인데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이 다른 판결을 내므로써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날 수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저 소준섭 판사라는 사람이 서부지법에 미친 광폭 행보에 제동을 걸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이 맞짱을 뜨는 사상 초유의 또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든 혼란, 정치권의 혼란이든 사법부의 혼란이든 그리고 국민들의 혼란이든 이런 모든 혼란 민주당이 다 의도한 바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민주당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 혼란에 빠져 그 혼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을 틈타 다 가리고자 하는 것에 있다라고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제 눈으로 보기에는 딱 요겁니다. 우리는 곧 법원끼리 싸우는 그런 미친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에 불법 체포가 됨에 따라서 변론 기일에 맞춰 출석이 지금 불가능해졌거든요. 그에 따라서 16일 예정되어 있던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연기를 해달라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한 건데 그걸 헌재가 거부했다고요. 대통령을 저렇게 불법적으로 구금을 시켜놓고선 저것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한 것임을 헌재는 이것마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등판을 해서 계엄 선포의 이유,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라 본인이 본인을 변론하겠다라 뜻을 밝혀왔던 거, 그것을 지금 헌재가 원천 봉쇄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패예요. 헌재마저 이럴 줄은 진짜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박근혜 때와 맥락이 다르지만 그 결이 똑같아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다른 거,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때와는 다른 지금 50% 가까이 육박하는데도 이 상태라는 거. 이거 나중에 헌재건 뭐건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 저는 감도 지금 잡히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사태, 공수처의 저짓거리, 헌재 이짓거리, 서부지법의 광폭 행보, 이 모든 것을 잠재우는 방법, 지지율, 즉 민심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진영 여러분들 뭉쳐주세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다라 할지라도 지금은 모든 걸 제쳐두고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따지려거든 이것이 해결되고 난 후 그 다음에 따지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극악의 상황은 민심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지 마시고 뭉쳐주세요.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